국어는 역시 외솔 클래스룸.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표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시간과 관련된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동작상이라는 게 있다. 시제가 뭐야? 정확히 말하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시제다. 동작상은 뭐냐면 동작의 양상, 동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어요. 진행상은 동작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완료상은 끝났다는 거야.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문법 요소, 시간 표현에 속하는 문법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제를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따지는 건데 이때 기준이 뭐냐면 사건시라는 게 있고 발화시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시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고요. 발화시는 뭐냐면 말을 하는 시간이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사건시가 과거다 이건 뭐냐면 사건시가 말하는 시점보다 예전에 일어났다라는 거고 현재다라는 건 말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고 미래시제라는 거는 말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 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뉘는데 과거 시제를 얘기할 때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시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발화, 말을 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인 거야. 사건이 예전에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 말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는 뭐냐면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하는 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지금인 거고 말하는 것도 지금인 거고 이게 현재 시제고요. 미래 시제는 뭐냐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거야. 그러니까 발화, 즉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래 시제라고 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 그냥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언제가 빡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요렇게 써 있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다. 한눈에 딱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판단이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졸라 헷갈린다. 그래서 사건시, 발화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먼저에서 나중을 표시해 두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에서 나중을 표시해 두자. 그 다음에 시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다 이렇게 말이 써 있어. 그럼 이건 사건시가 먼저라는 거야? 발화시가 먼저라는 거야? 사건시가 먼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나서 시제를 판단해 보는 거야. 아,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건 과거 시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걸 왜 해보냐면 시험 문제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다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다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요렇게 나오면은 발화를 먼저 한 거예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발화가 나중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화살표를 그려보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지. 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화를 했구나. 그럼 사건이 과거네. 과거 시제.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자. 먼저에서 나중을 표시하자. 그 다음 문법 요소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 어떤 요소가 무엇을 실현하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제를 뭘 통해서 실현할 수 있냐? 바로 요 세 개 선어말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간부사어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 시간부사어, 어제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는 우리 집으로 갔다 이랬습니다. 요 갔다의 기본형이 뭐예요? 가다죠.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할 때는 가라는 어간 뒤에 다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at을 무슨 어미라 그래?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먹은 빵 이걸 보면은 어제라고 하는 시간 부사어가 과거 시제에 나타내고 있죠. 근데 얘만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먹은 빵의 요 은이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근데 봐봐, 먹은 빵이라는 건 과거에 먹은 거야, 지금 먹는 거야, 나중에 먹을 거야. 과거에 먹은 거잖아. 그래서 얘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더라. 만약에 현재 시제로 바꿀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먹는 빵 이러면 되고, 미래 시제야. 뭐라고 하면 돼? 먹을 빵 이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랑 관형사형전성어미를 가볍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선어말어미는 이거 말고도 몇 종류가 더 있어.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요 4개가 끝이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은는던을 외울 게 많아. 문법 요소는 암기를 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의문의 변동 풀 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지 발음 쳐 해보고 그다음에 막 끼워 맞추잖아. 감으로 푸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근데 문법 요소는 그게 잘 안 돼. 모르면 그냥 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암기가 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졸라 시킬 겁니다. 방금 이제 선어말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선어말어미를 보면은 얘네들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다. 니은는 얘네들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요. 겟은 미래 시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먹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먹다의 과거가 뭐예요? 먹었다. 현재가 뭐예요? 먹는다. 미래가 뭐예요? 먹겠다. 선어말어미로 따지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선어말어미 가지고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혹은 보았다, 본다, 보겠다. 여기선 니은,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가지고 시제 나타낼 수 있더라.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은는, 던을 이렇게 4가지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먹은 사람, 시제 뭐예요? 과거. 먹는 사람, 현재. 먹던 사람, 과거, 먹을 사람, 미래 이런 식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동작상을 보도록 할게요. 동작상은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요거야. 움직임. 움직임이 중요하다. 크게 동작상은 진행상이랑 완료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상이라는 건 뭐냐면 동작이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이고 완료상은 뭐냐면 움직임이 끝난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던져보면은 요 예시를 한번 던져볼게요. 앉아있다. 얘는 진행상이에요? 완료상이에요? 제가 동작상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움직임이 중요하다. 앉아있다라는 거는 잘 봐. 제가 지금 앉아있습니까? 아니지. 그럼 저는 앉다라는 움직임은 진행 중인 거야? 끝난 거야? 끝났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끝났기 때문에 무슨 상? 완료상. 그럼 만약에 움직임이 진행 중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안고 있다 이러지. 그걸 진행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요소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요소가 무엇을 실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동작상도 어떤 요소가 실현을 하냐? 요거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동작상을 실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앉아있다가 완료상이라 그랬죠. 여기서 완료상을 만들어주는 친구는 누구냐면 아있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완료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때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얘 정체가 뭐냐면 연결어미고요. 이 있다의 정체가 뭐냐면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어미랑 보조용언이 합쳐진 하나의 세트가 동작상을 실현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매번 말할 때마다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말하면 말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냥 귀찮아서 보조용언이라고 퉁치시기도 해요. 보조용언이 동작상을 실현한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덩어리를 통해서 동작상을 실현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조용언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보조용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언을 분류할 때 이런 말을 써. 본용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요. 보조용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자, 이 본용언이라는 건 뭐냐면 용언인데 의미가 실질적인 것이고 보조용언은 뭐냐면 용언인데 의미가 문법적인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용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미가 실질적인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막 먹다, 예쁘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졸라 특이하게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발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먹어버렸다, 먹고 버렸다. 이 2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먹어버렸다랑 먹고 버렸다. 자, 2문장을 보니까 위에도 먹다가 쓰였고 밑에도 먹다가 쓰였고 위에도 버리다가 쓰였고 밑에도 버리다가 쓰였죠. 이제 같은 단어가 쓰인 건데 요 먹다를 생각해 봅시다. 의미가 실질적이에요? 문법적이에요? 실질적이지. 그럼 얘는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본용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먹고 버렸다의 먹고 요 친구는 의미가 실질적이에요? 문법적이에요? 실질적이에요. 근데 봐봐. 먹고 버렸다 볼게요. 요 버렸다 의미가 실질적이에요? 문법적이에요? 실질적이지. 이게 뭐야? 암냠냠 이거죠? 요거 하려고 휴지 뜯고 있었어. 그럼 얘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본용언인 거야. 근데 위에 있는 버렸다를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버린 거야? 아니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어버리다가 한 세트가 돼서요 완료상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을 해요. 그럼 얘 무슨 용언인 거예요? 보조용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언인데 문법적인 기능을 하면은 우리가 보조용언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동작상은 이 연결어미랑 보조용언이 하나의 세트가 돼서요 동작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나타내게 되는데, 진행상을 만들어주는 이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용언 문법 요소에는 고있다, 아어가다 정도가 있고요. 완료상을 나타내는 거에는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고있다 같은 경우에는 완료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밥을 먹고 있다 이랬어. 이거는 밥을 먹는 움직임이 진행 중인 거야, 끝난 거야? 진행 중인 거지. 그럼 무슨 상? 진행상. 여기서는 고있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먹는 동작은 진행 중이야,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완료상인 거고, 여기서는 어버리다라고 하는 요 덩어리가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작상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